대화를 할 때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품격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노후의 품격에서는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꿔줄 기적의 대화법 9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와 함께 립서비스를 더하자. 첫 만남의 순간 우리는 보통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때 인사와 함께 립서비스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인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뒤에 립서비스 한마디를 추가함으로써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립서비스 한마디는 상대에게 어울리는 구체적인 칭찬이 효과적인데요. 칭찬이 힘들 경우 날씨와 같은 아주 흔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착용하신 스카프 색상이 정말 예쁘네요. 따뜻한 색감의 스카프가 참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외적인 칭찬과 함께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준 상대는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첫 만남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네요. 이렇게 좋은 날에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만나서 더욱 영광이라는 표현은 상대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단지 만나서 영광이라는 표현보다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대화가 자신이 없다면 일단 인사부터 연습해 보세요. 인사 후 립서비스 한마디는 미리 생각해 두거나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법은 꾸준히 연습해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눈인사를 하거나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수를 하죠. 눈인사를 하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은 모두 단순 접촉이라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만나 눈을 마주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 접촉 효과라 부릅니다. 미소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불러오는 표현이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악수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인사와 악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가벼운 인사는 다소 먼 거리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사용합니다. 대개는 10m 이내의 거리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굳이 거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면식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면 상대는 반드시 호의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악수는 대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장자가 먼저 청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먼저 내민 인생 선배의 악수는 언제나 호혜 이상의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악수를 할 때 서로 맞잡은 손은 3에서 5회 정도 가볍게 흔들고 내립니다. 손을 너무 꽉 잡거나 너무 많이 흔들게 되면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악수의 효과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악수를 할 때에는 손끝을 살짝 잡는 정도로 하여 두세 차례 정도 가볍게 흔들고 손을 내리면 됩니다. 눈인사나 악수는 늘 삶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여유를 공유하고 호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내민 손, 그 간단한 손짓으로 여러분들은 상대의 마음과 관심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정으로 공감하고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하자.
우리는 대화에서 자신이 주도해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주변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차라리 경청을 하는 것이 매력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청을 할 때에는 적절한 공감의 표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호기심이 있는 눈빛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 어린 공감의 표정으로 반응할 때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욱 신이 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의 순간을 더욱 진실되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진실된 대화를 하고 나면 대화를 나눈 상대와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추임새를 활용한다면 대화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아, 그랬구나. 역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수고하셨네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 상상할 수 없는걸요.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적당한 말을 덧붙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토록 좋아하는데 과연 누가 싫어할까요? 게다가 대화에 자신이 없는 우리는 경청과 추임새만으로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의 흐름에 맞는 맞장구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할 때 몸을 뒤로 조금씩 빼라.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둘 사이에 나타나는 물리적 거리를 대화의 거리라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모두가 서로 다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상 여성들과 남성들은 대화의 거리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친밀할수록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성들은 대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화의 거리는 여성과 여성 사이는 30cm, 남성과 남성은 50cm, 여성과 남성은 30c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거리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상대와의 대화의 거리가 일정 수준으로 가까워지면 문득 불편한 생각에 자신의 몸을 뒤로 빼게 됩니다. 대화 중 상대방에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거리가 바로 두 사람 간이 대화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대화는 유지한 채 몸을 뒤로 조금씩 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는 내 쪽을 향하여 몸을 숙이게 됩니다. 대화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대화의 장면에서 몸이 앞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상대를 더 열렬히 대화의 현장에서 활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간단하지만 철저하게 계획된 대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이 나도록 말하는 동안 상대는 멀어지나 당신이 몸을 조금씩 젖히며 대화의 장을 양보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하며 그의 몸이 당신을 향해 기울여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눈은 상대에게, 몸은 조금 뒤로 하며 상대의 말을 들으면 상대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눈맞춤을 하라. 사람마다 눈의 느낌이 다릅니다. 시원한 눈, 울 것 같은 눈, 사랑스러운 눈, 무서운 눈 등 눈은 본다는 생물학적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눈으로 말한다라고 할 만큼 눈은 사람의 감정을 담아냅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을 보이지 않거나 눈길을 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뭔가를 숨긴다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눈은 말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도구이자 관찰의 결론을 담는 창과 같습니다. 눈을 잘 활용하면 좋은 관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결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 중 80%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눈은 전체 감각의 대변자이자 전체 인격의 발원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눈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상대의 눈을 대화 도중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당신은 최고의 마술사처럼 상대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의 눈을 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고는 싶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상대의 눈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와 정확히 눈맞춤을 하기 어렵다면 눈 바로 밑 애교살 부분을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상대의 눈 바로 밑 애교살 부분을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이 그의 눈을 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정확히 눈동자만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상대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대화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라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말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당신의 눈길에 사로잡힌 대화 상대가 당신에게 보내는 말 없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로잡아 보세요. 6번째, 3법칙을 기억하라.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변을 조사한 결과에서 39%의 응답자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노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화를 잘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시니어들이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노인성 난청 등 청력의 문제로 들리지 않아서이고, 다른 하나는 설득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자신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큰 소리를 내어 의견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청력 저하가 의사 전달에 장애가 된다면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설득과 분노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할수록 잃은 것이 많을수록 빠르게 분노합니다. 즉,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나 성격이 급한 경우 빠르게 화를 내고 결국에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오해를 불러오는 소리 지르기와 같은 노년의 낙인을 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3법칙을 제안합니다. 먼저 화가 나는 시점에 말을 해야 한다면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10초를 세어보세요. 10초는 짧지만 우리의 품위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열을 세는 동안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살살 달래보세요. 다스려진 분노는 곧 관계를 촉진하는 에너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둘째, 소리를 지를 만큼 답답했다면 한 손을 들어 가슴을 5번 쓸어내려 보세요. 물리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행동은 호흡을 되돌리고 화를 가라앉힙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소리를 낮추세요. 지르는 소리가 10이라면 3 정도의 크기로 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는 당신이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는 낮은 소리로 말하는 여러분에게 품위와 우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매력적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바로 3법칙을 시작해보세요. 7번째, 고개를 끄덕여라.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동작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눈을 바라보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점령하는 일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호의와 공감을 보여줍니다. 고개를 흔드는 일은 어찌 보면 무척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그저 단순한 동작 또는 의미 없는 행동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고개를 흔드는 것에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의해주는 상대와 나누는 대화는 동지와의 대화가 되고 마음을 드러내는 나눔이 됩니다.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은 상대의 말을 더 자세히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과정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고개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상대는 즐거움으로 말을 잇기는커녕 도리어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개를 흔드는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괜한 오해를 사게 되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은 그저 목만 아픈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성의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이따금씩 시간적으로는 대략 8초에서 10초에 한 번 정도 끄덕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개를 흔들지 않는 8에서 10초 사이의 시간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품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대화를 할 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동작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은 위로, 그리고 상대방의 불신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며 숱한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은 명품 친구이자 최고의 파트너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내 말만 하지 마라. 누구나 상대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듯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적이라 말하고 대부분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끼리의 대화 장면에서 매우 자주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목청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상대의 말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하는 이가 상대의 표정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혼자 지겹고 공감되지 않는 주제로 쉼없이 떠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앉아 있으나 듣는 이는 없고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바람소리만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를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짜증스러운 반응에도 눈치 없이 하고 싶은 말만 고집한다면 당신은 곧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당했던 말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 중 상대가 얼굴을 찡그린다면 목소리부터 낮춰보세요. 둘째, 상대가 고개를 돌린다면 당신은 혼잣말에 취한 것입니다. 이때는 상대가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상대가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성찰하세요. 대화가 중단된 것이 자리를 뜬 말동무의 무례함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혼자 떠들기 때문인지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음성을 낮추고 상대의 의견을 묻고 상대와 함께 반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올 때 공허한 외침은 곧바로 존경스럽고 믿을 만한 대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시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다시금 듣고 싶은 최고의 친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9번째, 감사의 맺은 말을 전하자. 긴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는 자신만의 비법을 모두 쏟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고 좋은 대화에 대한 감사의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상대는 오히려 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의 순간에 우리를 찾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더 많이 열린 셈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 아주 인상적입니다. 좋은 비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도움을 한번 받고 싶네요. 더 좋은 경험담 기대해도 되죠? 자신의 이야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고맙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확실한 아군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분 좋은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사람은 행복과 편안 그리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편안한 대화로 세로토닌이 생성되었다면 상대는 행복, 편안함이라는 감정과 우리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와 했던 대화의 순간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장기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호르몬으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항암 효과를 지닌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감사와 감동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거나 감사를 받으면서 얻는 감동은 단순한 행복을 넘어 다이돌핀이라는 강력한 호르몬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